오늘 신년 여론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주목되는 결과들이 많았고 특히 이제 6월 3일 지방선거가 열리는 해다 보니까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도 많았는데 가상 양자 대결을 보니까 민주당 후보들로는 김민석, 박주민, 정원호 세 분과 오세훈 양자 대결을 붙였는데 대부분 다 오차 범위 내 접전을 펼치는 것으로 나왔거든요. 이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뭐 지금 여론조사가 뭐 크게 이렇게 유의미하지는 않은데 뭐 지금의 서울시장의 판세라고 한다면은 뭐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뭐 좀 팽팽한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거는 좀 앞으로 갈수록은 민주당이 더 유리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 집권 1년 차에 치르는 지방선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서울시장은 중앙정부와의 어떤 호흡을 맞추겠느냐 이게 굉장한 그렇죠. 그 포인트가 되는 것이고 또 오세훈 시장의 실정이 계속 더 늘어나고 있어서 아마 오세훈 시장이 조금 더 현직으로서 출마를 한다면 굉장히 지금 좀 힘들어지는 상황이고 또 하나는 오세훈 시장이 만약에 나온다면 지금 벌써 5선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피로감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민주당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아쉬운 부분은 굉장히 좋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박빙의 결과가 나온다라는 것은 조금 본인들 이제 내부를 좀 돌아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정찰해야 된다. 네, 첫 번째는 이재명 대통령 이후에 이 광역단체장의 기준이 바뀌었어요. 아예 새로운 표준이 나온 것이 일을 어떻게 잘하느냐. 이게 이제 기준이 됐기 때문에 얼마나 유능한 행정가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지 그 부분이 좀 강조가 돼야 되고 또 하나는 지금 민주당에 나온 분들 뭐 정원호 구청장을 빼면 다 의회에서 지금 국회의원분들이 다선 의원들이 나오잖아요. 이분들이 비판하는 건 되게 잘해요. 그래서 비토, 오세훈 비토는 잘하는데 어떤 서울의 새로운 비전을 만드는 부분은 상당히 좀 약해서 무언가 오세훈의 운동장에서 오세훈을 때리는 식으로 지금 이 선거를 지금까지 치러왔기 때문에 전 앞으로 이제 본선이 시작이 되면 전 조금 더 새로운 좀 차원에서 어떤 비전들을 좀 제시해서 그 운동장에 오세훈이 와서 어웨이 경기를 하도록 좀 만들 지혜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개별 양자 대결 그 결과를 좀 소개를 좀 해드리면은 김민석 총리와 오세훈 시장의 지지율을 비교를 해보면 동아일보가 리서치 의뢰해서 조사한 결과인데 33대 30.4 김민석 총리가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서는 걸로 나오는데 사실 김민석 총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그 지방선거에 나오지 않겠다 불출마 의사를 밝힌 상황인데 계속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다루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뭐 아무래도 지금 민주당에서 유력한 후보가 있어서 뭐 오세훈 시장을 압도한다라고 하면은 아마 그 얘기 안 나오겠지만은 지금 뭐 정원호 구청장이 조금 이제 전보다 올라온 면은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인지도에 좀 한계가 있는 차원에서는 뭐 김민석 총리를 차출해서 나오게 할 가능성을 자꾸 언론에서는 주목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김민석 총리가 지금 총리 되신 지 얼마 안 됐고 또 정부가 이렇게 잘 안착돼서 지금 좀 더 새로운 도약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서울시장으로 나온다는 거는 민주당이 굉장한 위기일 때만 가능한 일일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성립이 되긴 어렵고 또 김민석 총리 본인도 좀 이름에서 좀 빼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꾸 넣는 거는 조금 그건 결례 아닌가 그 생각 듭니다. 그러니까 박주민 의원과 오세훈 시장의 양자 대결에서도 31.5%대 30.2%로 박주민 의원이 앞서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번 거는 정원호 구청장보다는 더 높게 나왔네요. 높게 박주민 나왔는데 의원이. 그 박주민 의원하면 또 물레동이고 물레동하면 곽수산 아닙니까? 아, 그렇게- 박주민 의원의 선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프레임을 짜면 안 되겠다. 그렇게 프레임을 많이 짜면 안 나왔잖아요. 되고 솔직히 지금 방송에 유일하게 나와주시는 분이 감사하게 박주민 의원이었던 거죠. 수사시 이럴 때 역공을 들어가야지. 김재수 부르신 구교훈님 아니에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아무튼 그런 상황인데 네. 박주민 의원도 굉장히 선전한 수치가 나왔고 정원호 구청장 대 오세훈 시장의 대결 같은 경우에는 정원호 구청장이 30.4% 오세훈 시장이 30.9%로 소폭 앞서는 상황인 건데 봉지욱 선배도 이제 방송 많이 하시면서 김민석, 박주민, 오세훈, 그 정원호 이런 분들을 마주한 적이 좀 있으십니까? 있죠. 네. 있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민석 총리 같은 경우에는 선발 진짜 제대로 된 선발 투수가 없어서 너무 택도 없이 질 것 같을 때 구원 투수로 이제 등판을 하는 건데 정원호 성동구청장이 생각보다 인지도를 한 달 만에 엄청나게 늘렸어요. 네. 그리고 지금 여론조사가 이 정도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여론조사 의미가 없는 게 국민의힘에서는 나경원이 후보가 될 겁니다. 원래는 공산배 보시기에는 2021년도에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도 나경원이 되려고 하는 거를 명태균이 개입을 하면서 엎었잖아요.
그러니까 나경원은 사실상 윤석열 그 정권의 피해자야. 계속 뭐 저출산 뭐 고령일 부위원장 할 때도 잘려. 제가 볼 땐 김건희가 싫어한 것 같아요. 엄청 싫어했던 것 같아. 근데 이분이 왜 윤어게인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하여간 이거를 7대3, 70대 당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민의힘 서울시장 그 경선을 할 때 당원 70으로 하게 되면 나경원이 됩니다. 아 그런 구도가 50대 되면 50으로 하면 네. 오세훈이 될 확률이 있지만 그렇게 되면 오세훈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에 기대할 게 없다라고 하면 이준석과 손을 잡겠죠. 아. 네. 그렇게 되면 3파전이 될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민주당 후보는 이제 누가 되든 되는 형국이 될 텐데 네.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나경원, 오세훈 둘 다 나왔을 경우는 야 그러면 단일화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좀 이렇게 관심도를 팍 해서 우리가 하자. 그럴 수 있잖아요. 나경원, 오세훈. 근데 그렇게 해봐야 룰이 합의가 안 돼요. 나경원은 국민의힘에서 무조건 그 국민의힘 그 당원 비중이 높아야지만 되는 형국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오세훈을 기정사실화하고 지금 후보를 비교하는데 여기서 제가 유일하게 의미 있는 것은 정원호 구청장이 인지도가 정말 한 달 만에 선전이다. 급상승했다. 아 우리 봉 선배 말대로 이 같은 여론조사에서 각 당의 후보 적합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민주당은 1등이 바로 정원호 구청장으로 나왔습니다. 정원호 구청장이 전체 응답자의 14.5%가 민주당 후보로 적합하다고 답해 주셨고 이어서 박주민 의원, 이어서 김민석 총리, 이어서 서영교 의원, 이어서 박용진 전 의원이 나왔거든요. 단기간에 정원호 구청장이 이렇게 인지도가 급상승한 배경 신인규 대표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효과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를 하고 지금 대통령의 직을 수행하는 모습을 통해서 아 이제 단체장은 일을 좀 잘하는 사람을 뽑아야 되겠다라는 인식이 너무 좀 확산이 많이 돼서 이제 정원호 구청장이 그 수혜를 입은 걸로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인지도 문제는 뭐 과거와는 이제 미디어 시장이 좀 많이 바뀌어가지고 뭐 누구를 일방적으로 뭐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대신에 인지도 확산성은 단시간에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원호 구청장이 저도 봉 기자님 말씀대로 이 정도의 지금 그 여론조사로 선방을 만들어냈다면은 이제 본인도 직 던지고 나와가지고 정치적인 무대에 올랐을 때는 저 그때 인지도로 놓고 보면은 이거보다는 비교가 안 되는 수치로 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서 저는 뭐 정원호 구청장이 나간다고 만약에 한다면 아마 민주당에서는 가장 좀 현재로서는 필승 카드가 되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곽소선 씨 같은 경우는 서울시장에 중요한 한 표를 행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투표를 하겠다 이런 원칙을 좀 세워놨습니까? 저도 근데 어쨌든 민주당이 가져와야 된다라는 거는 당연히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누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 인물 자체를 정해놓은 건 없어요. 박주민이 서운하겠는데? 아 근데 그거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이게 좀 분리를 해야 되는 게 그래도 얼굴을 좀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는 것과 네. 누가 서울을 잘 이끌어 나갈 그렇죠. 것을 선택하는 네. 거는 정확하게 저는 분리를 해야 된다고 봐서 저는 경선 과정을 보면서 좀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아 토론하는 것도 좀 그렇죠. 보면서 그래야 네. 그 비전도 신중하다. 보이고 그리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또 설명을 잘하고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그럼 서울시장 선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혼전세가 이제 거듭되는 상황인 거고 반면에 경기도지사 선거 같은 경우에는 어느 여론조사를 열어보더라도 민주당 후보가 야권 후보를 여유 있게 앞서는 것으로 나오는 상황인 건데 기본적으로 이제 중앙일보 조사 같은 경우에는 유승민 변수도 한번 집어넣고 이준석 변수도 집어넣어서 조사를 해봤는데 뭘 하더라도 민주당 후보에게 안 되는 형국인 건데 그런 이유가 있겠죠 당연히. 네. 근데 뭐 경기도는 인구 구조상 이제 민주당이 유리하다고 보이는 이제 40, 50대가 많이 살고 있는 또 지역이기도 하고 또 인구 숫자로만 따지면 서울보다도 인구수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어떻게 보면 그 민심의 중간값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데 그 상황에서는 지금 뭐 민주당이 경기도 선거는 매우 유리한 그러니까 서울과는 반대로 매우 유리한 상황에서 누가 나오더라도 이제 민주당 경선이 곧 결승전처럼 무슨 뭐 양궁이나 쇼트트랙처럼 네. 이렇게 되는 거고 뭐 관심이 좀 있다면은 민주당에 누가 나오면 하여튼 그분이 되는 건데 이제 문제는 경기도 쪽을 노리는 국민의힘의 후보가 유승민이 될 수 있느냐 뭐 이 부분이 지금 하나 관심사일 것 같고 뭐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이 나올지를 궁금해하는 분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간에 뭐 나온다고 하면은 뭐 저는 뭐 큰 변수는 되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경기도 선거는 민주당이 크게 무리 없이 뭐 승리를 거두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역인 김동연 지사가 출마할 경우를 가정했을 때 유승민과 이준석을 붙여보면 결과가 39대 19, 40대 18이 나오고요. 추미애 의원을 후보로 이제 가정을 할 경우에도 유승민과 이준석을 붙이면 한 번은 37대 24, 한 번은 40대 24. 그야말로 간극이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결국은
범여권 후보 중에 누가 경기지사 후보로 추대되느냐가 관심이 더 쏠리는 상황인 건데 결국은 안방 경쟁이 치열하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시도지사 후보의 경선 방식도 중요하다는 건데 아까 그렇죠. 봉선배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도 당원 비율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당심이라는 것이 이번 후보 결정 과정에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투표수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1당원 1투표 그게 되냐 마냐에 따라서 네. 후보가 달라질 수도 있죠. 그거는 예, 대의원들 표가 확 줄어들면. 그런데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 이분이 겨우 국회의원 됐잖아요. 정말 노력 많이 했었어요. 잘했어요. 근데 아마 거기 명태균이 찍어준 것 같은데 하여튼 동탄에 가서 노력을 잘 해서 됐잖아요. 이거 의원직을 던지고 지금 나간다고. 자기는 나갈 수 있잖아요. 경쟁자가 없잖아. 그냥 개혁신당은 후보로 나가면 그렇죠. 되는데 후보가 되는데 거짓말이죠. 제가 볼 땐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동탄 주민이 원하면 나가겠다. 동탄 주민이 원하는지 안 원하는지 어떻게 아니, 알아? 원할 수 있어 동탄 주민들이 나가라고. 차라리 넌 우리 대표할 자격이 없어. 나가 이렇게 할 수도 근데 있어요. 그 동탄 원하는 그 메시지나 그걸 뭐 투표로 할까? 뭐 동탄 주민들 주민 투표로 할까? 뭐 그러네. 그냥 말장난을 하는 거고 이준석이 나오면 제가 나가도 이기죠. 우리 네. 봉선배 지금 제가 나가도 이기죠. 거주지가 혹시 어느 동네죠 지금? 전 서울에 네, 서울인데 경기 왔는데 이사 갑니까 그러면? 예. 이건 너무 말도 안 되는 거라서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결국에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경선이 결선 같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누가 후보가 되느냐가 네. 그건데 아무래도 지금은 원래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김도영 지사가 높게 나왔어요. 현역 프리미엄 때문에. 그런데 이게 점점 낮아지는 것 같고. 맞아요. 네. 예. 지금 보니까 중앙일보 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정말로 이제 치열한데 일단 뭐 차이를 사실은 결혼하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미세한 차이인 건데 김동연 지사가 적합도 조사에서 21%, 추미애 의원이 20%로 박빙이었고요. 이어서 한준호 의원이 7%, 김병주 의원이 5% 순인 건데 사실은 추미애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직전에 이제 법사위원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과거에 국회의장 선거에서 나갔지만 우원식 의원에게 고배를 마신 바가 있는데 이번에 경기지사 도전에서는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귀추가 많이 주목되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경기도지사는 지금 여론조사로 보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현직인 김동연 지사 그리고 추미애 의원 굉장히 강력한 후보죠. 그래서 저는 한준호 후보가 굉장히 전 두각을 나타낼 것 같아요. 한준호가 두가 나타낼 수 한준호 있다. 후보 왜냐면 이제 뭐 정치에 대한 뭐 새로운 변화의 바람도 당원들이 아마 눈여겨 보실기 때문에 저는 한준호 후보도 좀 눈여겨서 우리가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변수는 그걸로 봐요. 지금까지 민주당이 한 지금 이재명 정권 6개월을 분석해 보면 당만 놓고 보면 굉장히 좀 강성의 목소리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통령실하고도 좀 속도 조절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을 만큼 굉장히 법사위를 중심으로 이제 추미애 위원장이 좀 이렇게 엑셀을 좀 밟는 이제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최근에는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도 이해운 후보자를 이제 또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조금 더 이런 통합 행보라든지 어떤 속도 조절론 이런 것들이 힘을 더 얻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추미애 의원에 대한 것도 직전에 6개월의 평가가 그대로 유지가 될 것이냐. 요게 좀 물음표가 있어서 네. 저는 이제 이건 결선이 곧 결승전이랑 똑같기 때문에 경선이 곧 이제 최종 승자를 배출한다라고 본다면은 저는 뭐 김동연 지사, 추미애 의원 그리고 한준호 의원 이렇게 아마 3강으로 좀 붙는 그런 모습이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 싶습니다. 삼강구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김병주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내란 국면에서 봉지욱 선배도 마찬가지 기억하셨지만은 정말 윤건희의 범행을 밝히는데 또 조력했던 분 중에 하나인데 같이 방송도 하시면서 그런 진정성 같은 건 좀 느끼시지 않았습니까? 네, 뭐 김병주, 박선원 의원 두 분은 무슨 뭐 국회의원들이 자꾸 취재를 해가지고 그리고 그거를 옛날엔 자기들이 취재하면 기자한테 주고 쓰라 그러는데 원래 그랬죠. 자기들이 네. 그냥 유튜브에서 터뜨려 버리니까 곽종근 사령관이나 이진우 사령관 이런 거를 인터뷰하는 맞아요. 걸 자기들 유튜브로 막 터뜨리니까 그러니까. 정신이 진짜 없더라고요. 처음에 보니까 세상이 많이 변했다는 게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추미애 그냥 이거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네. 추미애 의원은 방향을 틀 수도 있지 않을까요? 원래 국회의장 맞아요. 맞죠? 원래 하고 싶다. 내년 6월에 지금 선거하죠. 경기지사가 아니고 네. 맞아요. 의장으로 틀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한준호 의원이 유력하게 되겠죠. 야, 그런 방법도 있을 수 네, 있겠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많이 남았잖아요. 그러니까요. 한 두 달 안에 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야, 추미애는 그렇죠. 사실은 원래 국회의장에 대한 선호가 분명한 분이었기 때문에 경기지사 선거를 사실은 드롭을 하고 의장으로 옮겨 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굉장히 흥미롭게 들리는데 곽수환 씨 같은 경우는 매불쇼 하시면서 이 네 분을 다 방송 같이 해보셨죠? 배치를 해보지 않았습니까? 해봤어요. 네. 네 분의 각계의 장점이나 단점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각각의 장점과 단점.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운 거는
김병주 의원이 좀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네. 아까 봉 기자님도 언급해 주셨지만 이번 내란 정국에서 굉장히 노력도 많이 해주시고 밝혀낸 것도 많으신데 아무래도 그 그러니까 가지고 계신 비전과 뭐 이런 각종 계획이 이렇게 있으실 텐데 네. 그 전달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달이 그게 잘안 조금 된다. 안타까워요. 아, 그 진심이. 네. 아니 네. 뭐 재선 아니에요 지금? 맞아요. 그러니까 네. 앞으로 또 기회는 있죠. 그렇죠. 네.